과민성 대장증후군은 기질적인 질환 없이 변비 또는 설사 등 배변 양상의 변화와 동반하여 복통 혹은 복부 불편감이 발생하는 만성적인 기능성 위장관 질환입니다. 세부적으로 배변 양상에 따라 설사형, 변비형, 복합형으로 분류됩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아직까지 그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여러 가지 원인 인자가 상호작용하여 질환이 유발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원인 인자로는 위장관 운동의 변화, 내장 감각의 과민성 증가, 유전적 요인, 장내 세균총의 변화, 뇌 장관 상호 연관성,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이상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으며 이러한 인자들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면서 증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형적인 증상으로는 복통 혹은 복부 불편감과 배변 습관의 변화가 있습니다. 점액질변, 복부 팽만이나 잦은 트림, 방귀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기질적인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검사로 진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원인이 되는 기질적인 질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병력 청취, 과거력 및 가족력, 신체 검사, 기본적인 혈액 검사, 대변 검사, 내시경 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를 실행하게 되며 다른 기질적인 질환을 배제하기 위해 추가적인 영상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체중 감소, 혈변, 50세 이상에서 처음 증상이 생긴 경우 등 경고 증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대장암, 염증성 장질환 등 기질적인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내시경, 복부 CT 등의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검사를 통해 기질적인 질환이 배제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진단 기준을 만족하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진단 시점을 기준으로 증상이 6개월 이전에 시작되었고 지난 3개월 동안에 평균 주 1회 복부 불편감이나 복통이 나타나며 이와 같은 증상이 배변으로 인해 완화되는 경우, 그리고 증상과 함께 배변 횟수의 변화가 있는 경우, 그리고 증상과 함께 대변 형태 및 굵기의 변화가 동반된 경우, 이 세 가지 중에 2가지 이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식이 및 생활습관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증상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식이와 영양 상태의 유지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에서 영양결핍을 방지하고 증상을 조절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양의 수분 섭취, 편식하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섭취하며 과식을 피하고 장에 자극을 주는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그중 포드맵으로 불리는 발효된 당, 올리고당, 이당류, 단당류, 폴리올에 해당하는 짧은 체인을 가진 당류가 있는데요. 이는 소장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대장으로 이동하여 삼투압에 의해 대장의 수분 배출 및 대장 관광을 확장시키고 박테리아에 의해 신속하게 발효되어 가스를 생성시킵니다. 이는 증상 유발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어 저포드맵 시기, 즉 포드맵이 적게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잡곡류, 보리, 호밀, 콩류, 액상과당, 유제품, 사과, 수박, 양배추 등의 포드맵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쌀밥, 감자, 고구마, 유당제거 우유, 바나나, 포도, 오렌지, 당근, 시금치 등의 음식은 저포드맵 음식이므로 이러한 음식들로 식이를 구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 또한 중요하고 산책과 조깅 등의 운동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증상 조절을 위해 약물 치료 또한 중요합니다. 모든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들이 동일한 증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때로는 변비와 설사 같은 서로 상반되는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흔하므로 증상의 개선을 위한 약물 치료는
환자가 호소하는 주 증상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오랜 기간 계속되거나 자주 재발해도 건강에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거나 생명에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고 대장암, 염증성 장질환 등 감별을 요하는 다른 질환들과 구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